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봅시다. 제가 수혈을, 수혈을 하고, 수혈을 하고, 바로 수혈의 극한을 하고 미적분을 할 겁니다. 와, 그런데 수혈의 극한은 미적분 2에 있습니다. 미적분 2에. 그런데 미적분 2가 개정교육과정의 정석 실력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5 교육과정의 그냥 정석 실력, 2015 교육과정의 미적분 정석 실력인 거죠. 또 석연지명이 있구나. 그렇게 진도를 나갈 거고, 우선 여러분들이 이 등차 수열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제일 첫 번째로는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정독을 해야 되고, 이해하면서 정독을 해서 문제를 풀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문제를 풀어보다 보면 좀 어려운 문제들도 있고 한데,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핵심 키는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읽고 이해하고 풀고 확인하고 하면 됩니다. 그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등차 수열뿐만 아니고 모든 수열은 여러분들이 함수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함수로.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 등차 수열에서도 이 AN을 FN이라는 함수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이 함수 F는 수열을 FN으로 본다 했을 때 이 함수 F는 정의역이 뭐겠니? 정의역이 자연수 집합일 거잖아. 하지만 함수로 보는 것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그 정의역을 그냥 실수 전체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열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렇게만 보지만 함수로 보는 순간 뭐를 생각할 수도 있어야 되냐면 뭐 1.5항, 루트 2항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으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이게 훨씬 더 폭넓어집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시야도 넓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키 수열을 함수로 수열을 함수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특히 지금 이 단원에서는 fn이라는 함수는 다시 말하면 an이라는 등차 수열을 나타낸다라고 봤을 때 fn은 어떤 함수가 되는 거야? 그죠? 1차 함수잖아요. 중학교 때 배우는 1차 함수잖아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1차 함수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라는 겁니까? 공차라는 겁니다.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공차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게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결국 1 증가할 때 얼만큼 증가하는가가 기울기잖아.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루는 등차 수열에서는 항이 이렇게 반복될수록, 항이 반복될수록 차가 같은 수열, 그래서 이름이 등차 수열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1 증가할 때 얼만큼 증가하는가의 기울기가 결국 공차의 의미와 동일하기 때문에 공차가 기울기라는 건 당연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 부분만 해석을 하면 문제되는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키는 뭐냐면 등차 수열 합에 대한 건데, 이 등차 수열의 합은 등차 수열의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뭐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해가지고 n-1번째 항,
n번째 항까지의 합을 보통 SN이라고 하잖아. SN이라고 하는데 이 등차 수열의 합은 합에 대한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거꾸로 더해도 어차피 SN 똑같이 나올 거잖아. 네. 그죠? 거꾸로 더해도 이렇게 순서를 거꾸로 더해도 결국은 SN 똑같이 나올 거다. 그럼 이렇게 나열한 두 개의 SN을 합치면 이 SN이 되고 합친 결과 얘를 합친 것과 위아래 이거를 합친 결과는 똑같잖아. 그죠? 왜 그러냐면 이건 앞에 거에서 공차 D만큼 더한 거고 얘는 앞에 거에서 공차 D만큼 빠진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D 해가지고 없어진단 말이지. 결과적으로 등차 수열을 이렇게 거꾸로 나열을 하면 위아래 합하면 항상 똑같습니다. 항상 상수가 나온다는 거지. 그 상수를 제가 뭐라고 적을 거냐면 2m이라고 적을 겁니다. 하고 많은 문자 중에 왜 하필 2m이라고 적을까? 이때 m이 의미하는 건 뭘까? m이 의미하는 건 뭘까? 왜 하필 m이라고 적었을까? 그죠? 이건 평균. A1부터 AN까지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딱 평균, 등차 수열의 평균이니까 뭘 의미하냐면 딱 중간에 있는 값, 중간에 있는 값. 예를 들어 n이 7이다. n이 7이다. 그럼 A1부터 A7까지를 생각해 봤을 때 m이 의미하는 건 뭐겠니? 그죠? A4. 네 번째 항이 딱 중간 m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 n이 8이다. 그러면 m은 뭐겠니? 2분의 4.5. 그지? 그지? 그래, 맞아. 지금 우리가 이걸 함수로 해석하지 않으면 2분의 A4 더하기 A5라고 봐야 되지만 이제부터 우리는 이걸 뭐로 해석하자고? 그냥 4.5번째 항이라고 해석을 하자는 겁니다. 4.5번째 항이라고. 그러니까 딱 중간 항. n이 홀수건 짝수건. 그냥 딱 중간 항. 항이 뭐 유리수가 나오건 홀수가 나오건 잔수가 나오건 그냥 딱 중간 항. 이 m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얘를 더하고 이것도 2m 나오고 얘도 2m 나오니까 결과적으로 이걸 합하면 2m이 n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양변에 2를 나누면 등차 수열의 n번째 항까지 합은 m 곱하기 n이다. 이때 이 m이 의미하는 건 n개 항의 평균 또는 정확하게 중간항이라고 보면 된다는 겁니다. 등차 수열의 합을 이걸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가 제가 이야기하는 두 번째 등차 수열에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때 두 번째 관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참고할 게 뭐냐면 어차피 이 딱 중간 항은 n에 대한 1차식으로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왜 그래? 이게 등차수열. 등차수열이니까. A1부터 뭐 A3이건 A4건 뭐 AN이건 뭐건 어차피 다 n에 대한 1차식이잖아. 그거 다 더해도 n에 대한 1차식이고 나눠도 n에 대한 1차식이고 결국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딱 중간 항은
딱 중간 항은 결국 n에 대한 1차식이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니? 네. 딱 중간 항은 그냥 n에 대한 1차식입니다.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니? 얘가 의미하는 건 뭔가? 딱 중간항이니까 가장 대표적인 걸로 하면 되지 뭐.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은 n번째 항이니까 첫 번째 항에다가 n-1개의 공차를 더하면 되잖아? 그럼 이거 제일 끝에 거 두 개 더 해가지고 2를 나눈 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요 m이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건 A1하고 D가 상수라고 봤을 때 이건 n에 대한 1차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N을 뭐로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냐면 n에 대한 공차식. 2차식. 결국 SN도 함수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 함수는 뭐라고? 2차 함수입니다. 2차 함수. 그런데 2차 함수 중에서도 특히 2차 함수 중에서도 특히 n에 대한 1차식에다가 n을 곱한 거니까 상수항이 없는 2차 함수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상수항이 없는 2차 함수. 다시 말하면 원점을 지나는 2차 함수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게 등차 수열에 대한 좀 고난도 문제를 풀 때의 핵심 아이디어인데 이걸 이용해가지고 제가 나눠주는 문제들을 풀고 있으면 1번부터 나와가지고 성적에 사인 좀 하게. 지금